XSFM입니다. I, D, W, K. 주의하십시오. 오늘의 방송은 개봉 영화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송의 업데이트 날짜 즈음에는 더 이상 개봉 영화가 아닐 수도 있지만요. 오늘 저희들은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사업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노동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충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경험하는 희망과 절망, 공허함의 쳇바퀴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나마 한숨 돌리는 명절에 알기 싫은 이야기 해드리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언제는 안 그랬습니까? 히스테리 사건 파일, 세뱃돈, 주기 싫다. 전 세계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책임 프로듀서 유현수입니다. 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트위터나 긁어왔습니다. 자몽 _에이드2님께서 살이 쪄서 얼굴이 탱탱해지셨다는 이용 수석의 모습이 궁금하다 라고 하셨는데, 말이 그렇고 아직 본인이나 느낄 정도고요. 2년 전부터 입던 저 옷들 멀쩡하게 잘 입고 다닙니다. 원래 좀 헐렁하게 입고 다녔는데 요즘은 좀 핏한 맛을 알아가고 있어요. 저나 물뚱님이나 마형만큼 망가지려면 아직 여유가 조금 있는 이용 상임수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게 큰 위안이 되죠. 제 주변에 이런 물뚝심송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게. 물론 그렇습니다만. 네. 그죠. 하지만 안주하지 않도록 저 자신을 채찍질해야 됩니다. 네. 직원 중 절반이 임산부예요. 더 늘어나선 안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광고 생활을 이야기하면, 배송이 이제 관련 업계에서 일을 안 해보신 분들은 도통 모르시는데, 이렇게 연휴가 긴 설에는요, 그냥 노동 친화적으로 통으로 쉬어줍니다, 한 주를. 실제로 다 쉬는 건 아니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은 휴일이 아니잖아요? 이때 나가기로 했다는 택배만 약속된 것만 딱 보내고, 네. 바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 수요일부터는 이제 일요일까지 쭉 쉬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배송 재개입니다. 그러면 보통 아무리 빨라도 언제 주문했던 화요일부터 받아보는 거예요. 네. 저희 액세스몰도 아마 조용히 있을 텐데. 그래도 광고는 당연히 듣고 와서. 한 해의 마지막 날, 음력 2014년 내내 얘기 안 했던 영화 얘기 하나 들고 왔습니다. 광고 후에 풀어보죠. 음력 2014년 마지막 날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뭐야 이거? 음력 2014년 마지막 날 히스테리 사건 파일 세뱃돈 주기 싫다는. 그렇죠. 야, 이거 제목만 들어가지고는 이게 뭔지 알겠습니까? 진심은 통해요. 네. 예. 에브리온 TV 새해에도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대리운전. 새해에도 커피보다 편안한 아르케 더치커피. 새해에도 한화펜 노건 간장게장. 행복해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잖아요. 그래도 행복하다니까 그 사람들은. 예. 노래 부르는 거 안 들어?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새해에 또 쓰는 빅그린 헤어케어. 야, 몇 달을 고쳤다고 엄청 헤맨다. 예, 헤매죠. 새해부터 내가 타짜. 그렇죠. 타짜 맞고 신의 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잘 읽는다. 새해부터 내가 타짜.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면서 기사님에게 반말을 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고객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면 기록에 남아 향후 대리운전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하는 가장 값비싼 요금. 당신의 에티켓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냉장 숙성이 필요한 커피란 다시 말하면 냉장고에 넣어두기만 해도 좋은 아르케 더치커피. 커피아르케.com. 아니, 애 어린이집 배정받은 날이면 충분히 특별한 거 아니야? 뭐 맛있는 거 없어? 오케이.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XS몰에서 만나보세요. 간장게장.
영화가 산책, 그 영화 알기 싫다. 네. 실제로는요, 한 2년 만이에요. 우리가 영화 얘기한 지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 그거 또 하나의 약속. 그렇죠. 였네요. 네. 그때 이후로 영화에 대해서는 입을 벌리지 않았어요. 물론 이용이 가끔 말한 거 빼군요. 네. 제가 재밌게 계속 반복해서 보는 영화들.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본양 지겨워할 정도로 네. 자꾸 나오던 영화들 말고. 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신작인데요. 다 얘기 듣고 보시면 이 자식들 또 영화 얘기 안 하고 우울한 소리 나고 앉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수 있어요. 뜬금없는 과학 이야기를 제가 공부해왔습니다. 한참 옛날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알기 싫다 한 30회쯤 하고 있을 때입니다. 네. 2013년 4월 19일의 이야기입니다. 러시아는 또 하나의 과학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합니다. 늘 그랬듯.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소유즈 E1A 로켓입니다. 이 모델은요. 이소연 박사. 네.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왜 섹시한지 알고 싶어하는 이소연 박사를 우주로 보낸 바로 그 모델입니다. 네. 여기에 실려서 그 현재 지구의 우주 탐사의 어떤 워킹호스죠. 그 모델이. 네. 소나타쯤 됩니다. 네. 인공위성의 그보다는 중형 모델. 1950년 무렵에 그 하얀 찌프차 같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시발 택시. 유일한 자동차. 예. 그렇다 칩시다. 예. 이 모델에 실려서 네. 2013년도에 날아간 위성이 몇 개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 세간에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과학위성 비온 M이라는 물건이었습니다. 뭉뚱그려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 위성에는 살아있는 것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기록된 바로는 이렇습니다. 설치류 53마리, 도마뱀 15마리, 달팽이 20마리, 어류, 기타 작은 동물 및 박테리아 등등등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집어넣습니다. 장기간 우주여행에서 세포 조직의 변화를 관찰해서 앞으로의 우주비행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로 쓸 계획, 뭐 이런 거였답니다. 이 위성은 한 달간 날아다니다가 예정대로 한 달 뒤인 2013년 5월 19일에 무사히 지표면으로 돌아옵니다. 발사되는 로켓이 로켓 모양 그대로 우주를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는 건 무지한 저도 압니다. 발사체의 대부분은 일정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그냥 쓰이는 물건이고 네. 실제 위성은 쪼맨하지요. 그렇습니다. 네, 발사체에 위성을 싣자면 중간에 어댑터 같은 게 필요합니다. 이 소유즈 로켓에 붙은 어댑터는 프랑스의 인공위성 발사업체인 노바나노라는 곳이 개발한 플라이메이트라는 이름의 물건이었습니다. 어댑터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사체 만든 데가 러시아. 주요 위성인 바이온 M 캡슐을 개발한 곳도 러시아. 캡슐하고 발사체를 연결해주는 물건을 만든 데가 프랑스. 쏘는 데는 카자흐스탄. 우주 산업은 확실히 여러 나라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온 M 캡슐과 노바나노의 어댑터 사이에 끼어서 같이 하늘로 날아간 물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것도 당연히 인공위성이었고 이 인공위성을 만든 주체는 OSSI 오픈 소스 세텔라이트 이니셔티브 대충 해석하면 공개자료 인공위성 기획이라는 이름의 국내 단체였습니다. 이 단체를 이끄는 거의 유일한 정식 멤버는 스스로를 아티스트라 칭하는 그렇게 칭하면 그게 아티스트죠. 망원동에 사시는 송호준 씨라는 분이셨습니다. 즉 개인입니다. 예. 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이 아닐까 싶네요. 대충 스쳐 지나가다가 네네. 저로 말할 것 같으면은 작년 초쯤에 네. 뉴스를 아침에 듣고 있다가 이분의 목소리를 갑자기 들었었어요. 네. JTBC 뉴스에서. 네. 예. 이분이 우주로 보내기를 시도한 이 위성이 하는 일은 스페이스 로맨스 2.0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고요. 1.0은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베타가 꼭 0.99까지가 베타라는 부분 딱히 없으니까. 기능은 소원을 빌고 싶을 때 지상에서 원하는 장소를 선택해서 버튼을 누르면 위성에 붙어있는 LED가 깜빡이는 거라고 합니다. 즉 불 들어오는 거 말고는 하는 일이 없는 인공위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대체 이 인공위성이 우주로 날아가는 일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일을 주도한 송호준 씨 본인도 그다지 열심히 이 일의 의미를 말로 나갈 때마다 여기저기 설명을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기록을 뒤져보니. 근데 알고 보면 깊은 속내나 구체적인 의도가 없는 일을 이렇게까지나 크게 벌리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죠. 예. 궁금해서 더 뒤져보면요. OSSI의 공식 홈페이지가
오픈셋, 세텔라이트 할 때 셋, 네. .cc인데요. 이 주소로 가보면 오픈소스 프로젝트이니까 송호준 씨 본인이 따로 정리를 해놓은 인공위성 제작 매뉴얼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어로 써있는데 대충 해석하면 우주 프로그램이 개인에 의해서 쓰이게 되면 기관이나 국가가 만드는 거에 비해서 가용성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개인적인 시도의 가치를 낮추진 않는다. 인류는 나와 우주 간의 개인적인 연결고리를 가질 때가 됐다. 이를 통해서 인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더 자주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요 정도로 거창하면 이게 사람 성격상 인터뷰에 나와서 크게 떠들게 되지 못해요. 예상식으로는. 그래요. 그게 제가 이 정도로 거창하다는 얘기는 그 실질적인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보다 더 시니컬해. 나는 그게 그 한참 황석 박사가 날릴 때도 황석 박사를 의심했던 이유였거든요. 자기 결과물인데 저렇게 번듯한 단어를 나열할 수 있어? 일단 한국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나 보구나 라는 정도로 순진하게 생각했었어요. 저는. 하여간 또한 이런 말도 나와요. 예술이 실용적이 될 때 우리는 그걸 기술이라고 부른다. 기술이 쓸모없어질 때 우리는 그걸 예술이라고 부른다. 그럴듯하다. 이거야말로 그럴듯하기만 하고 좀 공허한 느낌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은 예술과 기술이 되게 가까운 연결점을 가지고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해 정도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호준 작가가 왜 아티스트라는 직함을 붙이고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도 이용 말처럼 100%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2000년대 후반부터 진행이 됐던 부자와는 거리가 먼 개인이 여러 개 나라를 돌고 수십만 달러를 어디서 구했는지 쏟아 부어가면서 추진한 요 프로젝트에 어떤 영화인이 관심을 가집니다. 이 영화인은 2010년 겨울에 홍대의 어느 카페에서 송호준 작가를 처음 만났고 2011년 5월부터 2년 동안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혹은 아마도 일부러 시간을 내셨겠죠. 꾸준히 OSSI 프로젝트의 진행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그런데 얼핏 여기까지만 들어서는 스페이스 환타지일 것 같은 영화의 소재하고는 싹 무관하게 영화를 찍으면 찍을수록 쌓여가는 기록들이 되게 현실적이고 절망적인 것들이 되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시네21의 리뷰를 잠깐 보면요. 송호준 작가는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일개 개인이 어떻게 인공위성을 쏘겠냐며 국가기관이 반대를 할 것이고 과학계에서는 전마 뭐하는 놈인데 우리 밥그릇 건드냐고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근데 요 정도의 장애물을 예측을 했다면요. 송호준 작가의 예측은 영웅담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거대한 조직과 거대한 국가가 거대한 꼰대질을 하는데 여기에 맞서는 게 개인. 그것도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뭔가를 하는.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예. 예. 멋있대잖아. 기술이 다시 예술이 되는데. 그런 영웅담 정도를 송호준 작가가 예측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네21의 리뷰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작가 앞에 펼쳐진 장애물은 거의 다 돈 문제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영화를 잠깐 봤는데 실제로 만들어져서 지금 개봉해 있어요. 이게 개봉관이 좀 적은 영화다 보니까 이제 오늘 내일 말 그대로 오늘 내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녹음하고 그 다음 날에는 개봉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봤거든요. 개봉했을 때. 봤더니 이야기가 그래요. 실제로 이 인공위성을 만드는 데는 보면 그냥 담배값 몇 값 쌓아놓은 정도의 크기입니다. 인양반을 만드는 데는 1,000만 원 든다. 그리고 인양반을 쏘는 데 한 9천만 원 든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국가에서 보험을 들라 그래요. 무슨 보험이요? 이게 영해 영공을 벗어난 지역이잖아요. 그죠. 자기네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 데를 떠돌아다니는 물건이니까 남의 나라 물건하고 부딪히거나 사고 날 때 보험 필요하잖아요. 국가가 보험을 요구해요. 그 보험료가 처음에 요구하는 게 2억 돼요. 이야, 스케일이 다르구나.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조건 돈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송호준 작가는 용감하게 저희의 전 소속사와 비슷한 멘탈로 티셔츠를 팔려고 합니다. 네, 참 그 티셔츠라는 게 티셔츠에 대해 할 말이 있군요. 예, 그 팔 때 제가 거기 일하고 있었잖아요. 네. 골치 아픕니다. 정말. 지금까지의 기록에 의하면 그 OSSI 홈페이지에 가보면 약 한 180장 정도 팔린 것으로 예. 10,000장을 팔면 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예.
거의 안 팔렸고 투자 제한이 중간에 들어왔던 데도 있었어요. 재미있는 실험이니까. 그렇지만 결국 다 엎어집니다. 결렬됩니다. 앉아서 영화를 본 PD가 보고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사용관에 들어갔다가 난데없이 인공위성 프로젝트 진행하는 작가한테 제가 공감을 해버립니다.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월급 줄 돈이 없었던 작년 여름이 떠오르고 그 영화를 보면서 그때 우리가 사무실 목구에서 떠돌아다녔잖아요. UMC 퀭 해가지고 불쌍했죠. 예. 우리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할 때. 예. 지금도 뭐 딱히 뭐 엄청 잘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떠돌진 않잖아요. 좀 유목민은 벗어났잖아.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 또 훌륭하죠. 그리고 이제 뭐 출연료가 너무 적어가지고 게스트분들하고 성우분들한테 죄송스러웠던 상황도 떠오르고. 뭐 장비 사야 되는데 사무실 옮겨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쳇바퀴 돌리고 있잖아요. 네. 무슨 뭐 돈이 갑자기 막 벌렸다. 그럼 벌린 게 아닌 걸 본인은 아는 거예요. 저는 아는 거예요. 이거 어디 써야 되는데 한참 모자라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시사하고 나발이고 뭐 돈을 벌어야 천민 자본주의를 욕하지. 시발 하는 게 1년째 제 일상이거든요. 제 자화상을 보는 듯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네. 그리고 저의 서러움을 떠오르게 만들어준 영화를 만든 이 영화인은 여러분이 아실만한 제목들만 말하는 건축가,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그 외 여러 작품에서 촬영 감독으로 보통 활약을 하셨던 김형주 감독이었습니다. 이분과 이 영화의 프로듀서 측에 양해를 얻어서 감독이 직접 쓰신 영화 망원동 인공위성의 제작기를 이 영화를 아직 안 본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영화 제목을 밝혀드렸네요. 그러니까 이렇죠. 오늘은 지금 제가 벌써 우주산업도 얘기했고요. 영화 리뷰도 좀 이따 할 거고. 네. 심지어 남의 글도 줄줄이 읽고. 네. 우리가 하지 않던 다른 동네에서 많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팟캐스트의 영역을 오늘 많이 침범하게 생겼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읽어드리기도 할 거고요. 예. 네. 조그마한 시네타운도 차릴 거고요. 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UMC 큰 감기입니다. 조금 많이 막혀 있는데, 지금 집에 둘 다 감기 걸려가지고요. 우리 바깥 양반 오늘 쉬어요. 우리 지금 둘 다 처가댁하고 우리 집하고 부모님들이 다 우리 집에 오시거든요. 이번 설날에. 아이고. 예. 전쟁 같은 잔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지금 병 나가지고 골골하고 있습니다. 광고 하나만 듣고 잠깐 숨 좀 돌리고 돌아가세요. 이 감독님의 제작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포는 있습니다만, 이미 앞에 안드로이드가 설명해 줬을 겁니다. 스포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화를 보시려고 했던 분들이 안 볼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안 보시려고 했던 분들은 계속 안 보실 것이다. 안 봤기 때문에 이 이후에 방송을 들을 수 없다면, 네. 조회수가 몇이나 나올까요? 우리 오늘 조회수. 네. 대한 미국 이후로. 네. 녹색 땅을 세트로 깐 가운데. 예. 근데 저는 설날의 방송으로 저는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예. 진짜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네. 이게 진짜 세뱃돈으로 인공위성 날리고 이랬으면 더더욱 의미가 있었겠지만. 네. 근데 티 팔린 거 보면요. 네. 세뱃돈으로 띄웠어도 비슷한 수익이 되지 않았나. 네. 하여간 1분만 있다가. 예. 읽어드림입니다. XSFM입니다. 소개팅할 때 제일 잘 보이는 거? 화장은 어차피 과하게 하면 안 돼. 옷은 빨래만 했으면 되지. 인상을 기억하게 해주는 건 아무리 봐도 머릿결. 한번 찰랑 해주면 날 꽤 오래 기억하더라. 빅그린 투쓰리 약산성 헤어팩. 빅 그린 설페이트 프리. 이때쯤 네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냐. 화투를 거의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내가 화투고 화투가 나인 모라일체의 경지. 응? 혼이 담긴 구라. 응? 응? 근데요, 그런 분이 왜 스마트폰만 들고 계십니까? 구글 플레이 가서 타짜 맞고에 접속해보라고. 가보면 다 알 수 있어. 타짜 맞고 신의 손. 촬영 감독으로 일해온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나한테 좋은 촬영, 좋은 기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말하는 건축가의 벽밭에 떨어지는 노을빛은 내가 보고 느꼈던 것이 분명한데 이것이 관객들에게 제대로 전달된 것일까? 이런 마법 같은 순간은
내가 카메라를 들고 있지 않았어도 찾아왔을까? 영화라는 것은 프레임 안의 인물 혹은 프레임 바깥의 인물들까지 고스란히 스크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라고 늘 생각했다. 최근에 작업한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또한 그런 고민을 반영해 최대한 아이의 눈높이에 시선을 맞추고 아이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렌즈로 다가가려 노력했다. 그 노력이라는 것은 결국 내 앞에 있는 인물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성실히 듣고 보는 것이다. 영화를 만들 때마다 늘 시각적으로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좋은 영화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한다.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영화가 좋은 영화인가? 우리는 완벽한 영화를 원하는가? 그 질문과 고민은 결국 나는 왜 영화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깊어질 무렵 잡지에서 머리 긴 청년의 사진을 보았다. 2010년 가을 잡지 n분의 1에 나와 있는 그 사진 옆에는 개인 인공위성 프로젝트라고 쓰여 있었다. 러시아 소유주 로켓에 DIY로 제작한 큐브셋을 실어 우주로 쏘아 올리고 1억 원의 발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티셔츠 10,000장을 판다는 기발한 아이디어. 이게 요즘 팟캐스트 시대처럼 느끼게 되는데요. 기발해? 그니까. 기발하긴! 이거야말로 말 그대로, 리터럴리, 얼어 죽을 아이디어네요. 티셔츠 팔면 어떨까? 이거는, 정말 별다른 지식과 인프라가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나이브하게 보는 사람들이 주로 내는 아이디어잖아요. 제발 어디 가서 이간질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저희의 전 회사를 결코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저희들도 나중에 티셔츠를 팔 거거든. 다만 인공위성을 쏘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근데 그걸 판 돈으로. 근데 거기도 이제 전 소속사도 지금은 티셔츠 안 팔잖아요. 티 안 팔아 이제? 이제 정신을 어느 정도 차린 거죠. 아 진짜? 맞다. 당시에 나는 영화를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이 들었다. 좋아서 시작한 일이 실질적 생활에서 좋은 일만은 아니었다. 같이 영화를 공부하고 만들던 동료들은 하나둘 다른 곳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고 그들과 나의 눈에는 알 수 없는 패배감이 가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패배감이 눈에 가득한 사람이 그들도 그런데 나도 그렇다는 거죠. 어떠한 막 꿈을 쫓는 것 같은 직업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하다 말고 떠나요. 하나씩 둘씩. 음악할 때 그게 참 재밌었는데 음악한다고 머물러 있다고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다 같이 힘들어요. 이게 떠나갈 때 보면 안녕 이러고 인사하고 떠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 직업을 구하게 됐어 이렇게 막 이마밖에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다른 삶을 살아요. 그러다 만나요. 만나보면 둘 다 눈은 피곤함만 가득해요. 갑자기 막 못 벌던 돈을 벌 수 있게 됐다고 해서 막 희망적인 눈을 하게 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보면 직장생활도 힘드니까. 네. 잡지에 나온 송호준의 사진을 보며 그는 왜 인공위성을 쏘려는 걸까? 라는 의문이 끊이질 않았다. 그리고 그의 트위터를 팔로잉했다. 2010년 겨울 홍대의 한 카페에서 송호준을 처음 만났다. 사진처럼 그는 두꺼운 뿔테 안경에 장발의 머리를 하고 나타났다. 왜 인공위성을 쏘나요? 음악을 듣거나 산을 오르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거와 같죠. 저는 확실히 송호준 작가하고는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아요. 음악을 듣거나 산을 오르려고 1억을 음악을 듣거나 산을 오르려고 1억을 쓰려고 그러는데 보험을 내라 그래서 2억을 왜 영화를 만드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처럼 낭만적으로 대답할 수 없었다. 좀 더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언론과의 인터뷰를 찾아보니 송호준은 인공위성을 쏘는 것에 대해 개인과 국가, 아마추어와 프로페셔널, 예술과 과학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한 번의 질문으로 진짜 대답을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의 개인 인공위성 프로젝트 OSSI에 대해 다큐멘터리를 찍기로 결심했다. 가제는 Children of Star. 이 다큐멘터리는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한가?에 대한 질문을 담는 작업이 될 것이다. 2011년 초 정재은 감독의 말하는 건축가와 이정현 감독의 오늘의 촬영을 마친 뒤 몇 차례 송호준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자료조사를 해나갔다. 5월 14일 어느 정도의 사전 준비를 마치고 송호준과 첫 인터뷰를 하기로 하고 망원동의 지하작업실 입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난히 날씨가 좋은 망원동 사거리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송호준이 등장했다. 결정됐어요. 발사가 결정됐어요. 내년 5월에 발사합니다. 프랑스의 로켓 에이전시인 노바나노가 러시아 소유주 로켓에 송호준의 인공위성을 장착해 발사하자는 내용을 확정해온 것이다. 신나서 외치는 송호준을 보며 덩달아 이상한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티셔츠는 아직 안 팔렸는데 1억은 언제 모아서? 2011년 6월 송호준은 노바나노와 가계약을 체결하러 프랑스로 떠난다. 송호준은 노바나노가 제작한 인공위성 발사 어댑터 플라이메이트를 사용하기로 계약하고 노바나노가 러시아 측과 로켓 발사에 대해 계약한다는 것이다. 계약서 자체를 하나의 퍼포먼스처럼 만들고 싶어 했던 송호준은 이를 위해 휘장, 깃발 등을 준비하느라 밤을 꼬박 샜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거기 스포 체결식 하는 현장에서 예, 휘장을 두르고 계세요. 네. 그 장소가 뭐 대단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 대학 박람회에서 이렇게 그 전남 섬 어디에 있는 이런 대학 왜 부스 조그만한 부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부스에 네. 휘장을 두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송호준 작가분이 보면 또 이렇게 살짝 삐쩍 마르셨어요. 말이 맞냐? 삐쩍 마르셨어요. 예. 거기에 흰 티 입고 이렇게 번들번들한 휘장을 크게 두르시고 네. 그리고 이렇게 막 계속해서 휘장이 옆으로 이렇게 삐뚤어질까봐 계속 붙들고 있어요. 영화를 보면은. 네. 애처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프랑스 그 담당자, 네. 프랑스 그 악수하시고 사인하는 그 담당자께서는 정말 그런 일을 하실 때는 평정심 유지하는 포커페이스? 휘장을 못 본 척. 네. 못 본 척. 이렇게 아빠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진취적인 표정 있잖아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얼마나 표정. 좋겠니, 네가 정신을 잃을 만하다. 이렇게 훌륭한 행사에 참여해서 정말 좋다는 그 기계적인 표정 있잖아요. 와, 안 이르시더라. 대단하시더라. 빨리 끝내고 가자. 네.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송호준은 여전히 신나 있다. 네. 그것도 영화에서 보실 수 있어요. 신나 계세요. 송호준 작가가. 그 즈음 교육과학기술부 현 미창과부에서 초소형 위성 경연대회인 캔 위성 체험 경연대회를 처음 개최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캔 위성, 캔셋은 위성의 구조를 단순화해서 음료수 캔 형태로 만든 교육용 모사 위성.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우주개발 선진국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캔 위성 경연대회를 열어왔다. 인공위성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 나는 국내 인공위성의 현황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슬슬 감독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죠. 음악을 듣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을 들은 다음에 거기에 반하질 않나. 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인공위성의 국내 현황에 대해 조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질 않나. 네.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 관련 연구와 산업은 카이스트의 인공위성 연구센터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한다. 또 송호준이 인턴으로 일하면서 인공위성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만든 위성 시스템 개발 전문업체 세트렉 아이 등의 민간 기업도 있다. 나는 개인이 아닌 정부 부처 산하 기관이나 연구소 등 조직에서 인공위성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지 궁금했다. 이거 자꾸 이런 나쁜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해봐요. 우리나라에 인공위성 민간 업체가 있다고 하니까 네. 왠지 그 카이스트나 이런 연구소에 계시던 분들 은퇴하면 들어가는 회사인 것 같아가지고. 가스안전공사? 예, 뭐 그런 거. 네. 맞아요. 칭찬 맞다. 네. 특히 캔 위성 경연대회를 주관한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박홍영 박사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국내 우주과학자들이 생각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OSSI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송호준은 국내외 우주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인물과 단체들을 접촉했는데 이 과정 또한 상당히 재미있었다. 당시 카이스트 부교수로 있었던 국내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 세계 천문우주과학인들의 축제 유리스 나잇 등도 그들 중 하나다. 이들 중 다수는 OSSI 프로젝트를 상당히 흥미로워하고 송호준의 발표에 열광하고 티셔츠 구매에 적극적이기도 했다. 송호준은 2009년부터 OSSI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해외에 많은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었다. 와이어드 등 영국과 미국의 유명한 IT 잡지와도 인터뷰를 하고 인공위성 연구와 산업 디지털 문화와 미디어 아트 등을 다루는 글로벌 컨퍼런스와 이벤트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초청을 받기도 했다. 2011년 늦가을 송호준과 나는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로 떠났다.
에코파티라는 해커 보안 컨퍼런스와 트리마치라는 디자인 컨퍼런스에 참석하도록 초청받았던 것이다. 일주일 동안 해커 컨퍼런스와 디자인 컨퍼런스에 초청되어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호준을 보며 나는 이 프로젝트가 외국에서는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왜 생각보다 관심이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호텔로 들어온 호준은 프랑스에서 전화를 받았다. 드디어 발사일이 최종 결정되었다는 전화였다. 어이구. 애초 5월 중순으로 예정되었던 발사 일정이 러시아에서 최종 조율 승인됐다는 것. 바로 2012년 8월 31일. 로켓은 그런가 봐요. 한 번 미루면 3개월도 미루고. 그렇다면 위성도 만들어야 되고 1억 원도 내야 되는데? 라는 걱정이 들었다. 돌덩이라도 쏘아 올릴 거예요. 실제로 극 중에서, 영화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송호준 작가가. 네. 그의 말을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걸? 나중에는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금 듣기로는 자기 고백이죠. 자기가 만든 인공위성이 그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거 아닌가? 네. 제가 너무 비판적인가요? 언제나 안 그랬나요? 아, 예. 네. 훌륭합니다. 자아를 잃지 않아요? 그의 말을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나는 드디어 시작인가라는 생각에 흥분했다. 그런데 오히려 호주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들어 누우며 내뱉은 그의 말을 잊을 수가 없다.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아, 인상적이에요. 예. 실제로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실 때 영화를 보고 있으면 되게 인상적이에요.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 제가 맨날 하는 소리죠. 아, 돼지 같네. 2012년 초, 프로젝트 진행이 본격화되면서 호주는 서서히 압박감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하나는 행정적인 허가 절차 때문이었다. 인공위성을 쏘기 위한 법 관련 조항을 해결해야 했다. 우주물체 등록법이 바로 그것이다. 아, 저 이런 법이 있다는 거 알게 됐어요. 우주물체 등록법. 그러니까. 낭만적이다. 누군가 공을 되게 높이 던질 수 있는 되게 힘센 사람이 있으면 그는 늘 법에 접촉되는 거예요. 예. 우주물체 등록은 각 나라마다 있는 법 조항인데 기업 등이 사적인 목적으로 물체를 우주에 보내려면 국가기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 우주 자체가 영공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국가 간 분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공적인 목적이면 그냥 보내도 돼요? 그건 파산 조율을 따로 국가들끼리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그냥 혼자 올려보내는 건데 되게 목적이 공적이에요. 뭐 우리나라를 전 세계를 위한 와이파이 위성이라던가 뭐 그런 거. 삐라 통신용. 예.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해줄지도 모르겠다. 아, 예. 예. 그건 국제법에 따라서 혹은 국가 간에 알아서 하겠죠. 국내법이 필요가 없죠. 네. 네. 이 조항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제3자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이다. 즉 우주에 보낸 물체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되면 그것을 보상하는 보험을 들어야만 한다. 송호준의 경우 그 보험액이 2억여 원에 달했다.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 일단 정부에서는 개인이 우주물체 등록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고 호준의 위성이 워낙 작기 때문에 우주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위성 자체보다는 로켓 등의 발사체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여겨 보험 가입은 권고사항으로 수정해 진행하기로 했다. 까줬습니다. 관에 가서 빌자. 네. 네. 이렇게 2억 원을 까고요. 송호준이 맞닥뜨린 또 다른 난관은 발사비 문제였다. 아까부터 계속 도 문제죠. 네. 티셔츠는 잘 팔리지 않았다. 만장 중에 178장이니까 난 정확하게 기억나 이제. 호주는 백화점이나 IT 기업 등 외부 후원도 알아봤지만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2011년 겨울 노바나노와 러시아의 계약이 마무리되고 발사일인 8월 31일 전까지 1억 원의 발사 비용을 4번에 걸쳐서 분할 납부해야 한다. 아이고. 게다가 2012년 5월 말까지 인공위성을 완성해 프랑스 노바나노로 전달해야 한다. 남은 기한은 5개월. 호주는 티셔츠 판매와 인공위성 제작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인공위성만 만들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송호준은 OSSI 인공위성 티셔츠 책임자 구인 동영상이라는 영상작품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고 무슨 동영상이요? 티셔츠 책임자 구인 동영상. 열정페이에 빨려주실 분이죠. 네. 부재. 티셔츠 판매를 도와줄 자원봉사자 설유연이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이분도 영화에 나옵니다. 인공위성 제작의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박동희가 본격 작업을 시작했다. 이분도 영화에 나오고요. 그즈음 나는 거의 매일 호준의 작업을 촬영했다. 그리고 호준의 권유로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아마추어 무선 통신은
컨택트 등의 영화에 나오듯이 우주와 교신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다. 몰랐어요? 저는 햄이 이런 데까지 쓰이는 건지. 인공위성을 우주에서 작동시키려면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전파법을 알아야 했다. 무선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콜사인을 받을 수 있고 인공위성 역시 이 콜사인을 통해 교신할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운전면허 자격시험을 준비하듯 3일 동안 학원에 등록해 수업을 들었는데 생소한 분들을 많이 만났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는 애초 어디에도 소유되지 않는 것인데 대다수의 전파 영역은 국가와 군 기관이 통제하고 있다. 즉 전체 전파 영역 가운데 아마추어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제한적이다. 무선기사 자격증은 대개 군인이나 통신장교들이 많이 갖고 있지만 특히 택시기사 중에서도 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나라에서 아마추어 무선의 역사는 1937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륙을 넘어서도 통신이 가능하고 과거에는 외국어 공부를 위해 자격증을 취득해 아마추어 무선 통신을 하는 분들도 많았다. 물등림 화법이 나오네요.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과 핸드폰의 사용으로 꾸준히 활동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 그럼에도 한국 아마추어 무선 연맹 회원 중에는 무전이나 무선 기술에 대해 잘 아는 오덕 같은 분들이 많다. 나는 자격증을 따고 무전기를 구입한 뒤 콜사인 DS1SOA를 받았다. 송호준의 인공위성은 오픈소스, 즉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다. 2009년 9월 스위스 로잔 공과대학에 쏘아 올린 스위스 최초의 큐브셋인 스위스 큐브의 자료를 참조했는데 데이터 분량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호주는 OSSI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오픈소스니까. 네. 조직 이름에 오픈소스가 들어가니까요. 위성제작과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들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이 소스나 코드를 공개하는 호스팅 서비스인 GitHub에 정리해 나갔다. OSSI 프로젝트의 전제는 누구나 인공위성을 만들어 쏠 수 있다는 것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서 디지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창작자 권리의 보호라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호주는 OSSI 프로젝트의 저작권자로서 저작물에 대한 사용 조건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운동, 즉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운동을 활용하기로 한다. 네. 인공위성은 크게 구조부와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구조부는 버스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인공위성의 뼈대를 말한다. 이쯤 읽으니까 느낄 수 있어요. 감독님은 죽어라 공부했어요. 그러게요. 예. 예. 다른 생업, 이것도 생업이지. 돈 되는 생업 하시다 말고 중간에 짬내서 하신 일인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모듈은 그 안에 기능을 탑재한 장치들, 일반적으로 PCB에 납땜되어진 부품들로 작동한다. 네. 송호준의 인공위성 모듈은 페이로드, 즉 위성의 주기능. 송호준의 위성의 경우 LED. 끝. 여기 보니까 네. 여기 그 openset.cc 홈페이지 가보니까 네. 여기 그거 있는데요. 뭐요? 그 우주로부터 배경 복사를 받아가지고 로또 번호를 생성해서 지구로 보내준다고 하는데. 또라는 기능이 있네요. 이거 유용하네요. 로또 그러니까 로맨스 2.0. 우주에서 찍어주는 로또 번호. 이거 진짜 마음 굳게 먹으면 네. 무리를 걸으셨겠네. 네. 예. 저는 사실 이거 그 우주로 개인 인공위성 보낸다고 해가지고 네. IS나 이런 데서 그 티타늄 탄자 같은 걸 보내가지고 뭐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기능은 없네요. RPG를 쏠 위치 이런 거 알려주고. 예. 그 외에 EPS, 컴스, 비콘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비콘의 경우에는 최근에 스마트폰 근거리 통신 기술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전파를 선박이나 항공기가 방향 탐지기로 수신하여 방향을 탐지하고 현재의 위치를 알아내는 무선 방식이다. 인공위성 전달 데드라인까지 불과 20일이 남은 상태에서 컴스와 비콘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흑마술이라고 불리는 RF 기술과 측정 장비인 스펙트럼 애널라이저가 필요했다. 당시에 그 측정 장비가 있다고 기적처럼 연락이 된 사람이 HL1EEK였다. 영화에서 본명 대신 콜사인인 HLEEK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그는 아마추어 무선 전문가다. 이분 포스 대단해요. 영화 보시면. 그래요? 구원자처럼 등장해요. 국내 아마추어 무선 통신 분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통신 장비가 고장나거나 하면 모두 그에게 수리를 의뢰할 정도였다. 그죠? 취미생활의 끝에 계신 분은요. 공방장이 되죠. 예.
국내 RF 튜닝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인 그는 RF뿐만 아니라 우주, 무선, 무기, 인공위성, 타임머신 등에 대해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EK님께서 호준에게 RF와 관련된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이게 HL1EK가 콜사인이래잖아요. 짧게 줄여서 EK님이라고 부르네요. 뭐라고요? HL1이 성인양. 뭐라고? HL1EK가 네. 그 햄 콜사인. 콜사인, 호출부호. 네. 그래서 이 업계에서는 HL1EK 그러면 삼천초목이 떤다 뭐 이런 이름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짧게는 EK님이라고 부르나 봐요. 이 콜사인은 라디오 들으시다 보면 네. 뭐 예를 들어 뭐 KBS네, MBC네 이렇게 뭐 이걸 듣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기 콜사인을 부르거든요. 뭐 IDWK.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예, 그겁니다. 어디서든 물론 주로 트위터에서 콜사인 내주시면 예. 저희도 확인하죠. 아 그런 거구나. 예. 나 처음 알았어. 진짜. 콜사인이구나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무식. 그러니까 방송이나 네. 통신이나 그 라디오 전파를 똑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다 콜사인이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송이에요 이게. 예. 저희는 아마추어 무선으로 IDWK 잡으시면 안 됩니다. 딴 사람 아니에요. 딴 사람이 받아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위성 발사일이 8월 31일에서 10월 3일로 밀렸다. 이런 건 되게 흔한가 봐요, 또. 갑자기. 이게 무슨 뭐 휴스턴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뭐 되게 다양한 이유로. 등이 가려워 이러면서. 네. 효자 손이 없네. 몇 달 뒤로 미루고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프랑스 노바나노에 위성을 전달해야 하는 5월 말의 데드라인에는 변화가 없었다. 회사란 이렇죠. 너무나도 시간이 모자란 상황에서 호주는 노바나노에 연락해 위성 전달일을 6월로 연기한다. 서서히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다. 그렇죠. 관련된 업체에다가 밀어달라고 얘기하고 나면 되게 우울하죠, 며칠 동안. 티셔츠를 팔면서 인공위성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 계속 밤을 새가며 끊임없이 납땜하고 측정하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상황. 스스로 벌인 일에 점점 치이는 송호준. 티셔츠 판매는 결국 중단되고 이렇게 짧게 말씀하셨지만 그냥 안 팔린 겁니다. 송호준은 노바나노의 플라이메이트 시연 및 테스트를 참관하기 위해 러시아 사마라 스페이스 센터에 다녀온다. 야, 교통비도 엄청 깨졌겠다. 그니까요. 네, 그냥 1억 만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엄청 돌아다녔어요. 이제 인공위성 구조부의 설계를 마치고 실제작에 들어가기 위해 청계천의 정밀가공업체에 의뢰하지만 일정상 어렵다는 대답을 듣는다. 당연합니다. 인공위성이라고 먼저 해줄 일도 없고요. 인공위성이면 더 늦게 해줄 건 게 인공위성은 1000개, 1000개 안 만들잖아요. 하나 만들잖아요. 저렇게 힘든데 왜 인공위성을 쏘려고 하는 걸까? 새로운 일에 도전하여 하면서 자기가 벌인 일을 하는데 왜 정작 당사자는 행복해 보이지 않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꼭 해야만 할까? 이쯤 되면 이 질문이 틀린 문장이 되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맞을까, 이게?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게 됐잖아요. 네. 대위를 짊어지고 가기엔 너무 피곤하죠? 그때부터는 싫은 일이 돼요? 좀 튼튼한 이렇게 컴퓨터 케이스 같은데 실어보내면 안 되나? 아, 우리 이거? 예. 사무실 거? 예, 이런 거. 커세요, 이거. 그렇죠. 혹자는 가습기냐고도 묻는. 훨씬 튼튼한데. 하여간 질문은 한 가지로 돌아옵니다. 네. 송호준은 왜 인공위성을 쏘려고 했을까? 결국 마감일까지 인공위성을 완성하지 못한 채 모든 부품을 싸들고 프랑스 리옹의 노바나노 본사에 도착한 호준과 나. 송호준은 프랑스에서도 밤을 새가며 위성을 조립했다. 저는 이쯤 되면 감독님이 송호준 작가가 왜 위성을 쏘려고 하는가가 궁금한 것처럼 감독님이 왜 이걸 뚫레뚫레 따라다니면서 자비를 써가며 촬영을 하는가. 또 저 감독님을 미리 알았다면 물어봤을 것 같아요. 드디어 마감을 하루 뇌뜨고 이제 곧 위성을 완성해 넘길 수 있게 되었을 때 러시아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발사 연기. 진짜 이것도 약 올리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사유, 효자손 없음. 프랑스 파리에서 호준과 나는 소유주 로켓이 무기한 발사 연기 되었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해 세느강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 없이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이미 해는 지고 컴컴한 세느강에 서치라이트를 단 유람선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호준이 나에게 물었다. 감독님은 이제부터 어떡하실 거예요? 억장 일단 무너진 억장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죠. 어떻게 하지? 그죠.
예. 우리 뭐 엄마나 할머니에게 물어볼 듯한 질문을 예, 자신을 내내 찍어준 감독님한테 물어보셨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송호준. 발사 일정은 여전히 미궁에 빠진 와중에 부품들을 정리한다. 야, 이 정도 허탈함이면 거기서 불법체류도 할 만한데 모든 걸 포기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래도 돌아오셨네요. 예. 마침내 나사의 큐리어시티 화성 착륙이 성공하고 계절은 점차 겨울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니, 큐리어시티 화성 착륙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상황에? 이 여기서 올드보이 한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대통령이 계속 바뀌는 거야. 시간이 존나 가는 거야. 예. 그리고 프랑스에서 연락이 왔다. 2013년 4월 19일 소유주 로켓 발사 확정. 이때쯤 되면 안 믿을 것 같아요. 저 까고 있네. 이런 답신을 하고 싶지 않나. 확정을 이렇게 가볍게들 하나. 송호준에게 최악의 상황은 발사의 실패나 인공위성 오작동의 문제가 아니었다. 호준은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6년 동안 진행하면서 너무 지쳤고 30대 초반에 시작했던 일이 3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난 지금 2년 4개월째 하는데도 지금 죽어가는데 이 방송.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그 리차드 브랜슨이라고 아세요 혹시? 누굽니까? 그 버진그룹 회장. 그 사람 왜요? 이 사람도 우주 개발이 꿈이거든요. 진짜요? 근데 돈이 무지무지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우주 관광 이렇게 하려고 우주선을 만들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얼마 전에 추락 사고 나가지고 조종사 죽고 막. 아 진짜요? 예. 그동안 판 팔아먹은 돈 다 팔아가지고. 아니요, 그냥 일부만 쓰는 거예요. 쌈짓돈 열어가지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갑에 있는 것 같다 그냥. 예. 예. 어디 차에 동전 뭐 하다가 이렇게 그 정도로 한다. 예. 송호준 씨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이고 글로박스를 열었더니 금괴가 나오네 뭐 이런. 그러니까 송호준 씨가 이 감독님 김정현님한테 계속해서 숨기고 자기가 내가 버진 그룹을 가지고 있다. 예. 사실 버진 그룹의 91%가 될 거다. 네. 뭐 이런 걸 숨기고서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닌 이상 그러게요. 6년의 세월을 30대를 통으로 날렸다는 건 야. 이게 지칠 대로 지쳤다는 말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되잖아요. 지칠 대로 지쳤다고 해도 표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에게 최악의 상황은 이런 식으로 이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는 것이었다. 연옥에 갇히는 게 두려워. 그죠? 이해가 되는 게 예. 송은 작가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이 프로젝트가 이대로 끝나는 것이었다가 아닌 거예요. 안 끝나는 것이다. 이대로 끝나면 세상이 날 놔준 거지. 자,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에는 끝을 내고 싶은 게 그의 심정이었다. 이제 앞에 말했던 송은 작가의 말이 이해가 되죠. 돌덩어리라도 넣겠다. 예. 발사가 되든 안 되든 이번에는 이걸 끝내겠다는 것이 확고한 그의 심정이었다. 길고 긴 다큐멘터리 촬영. 소유주 로켓 무기한 발사 연기로 호준의 프로젝트가 오리무중에 빠졌을 때 나 역시 지치지 않았다는 거짓말일 것이다. 글을 정말 담백하게 쓰시네요. 남의 일인 양. 그러니까 2년을 매달려 놓고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거 탑재 모듈에 이것을 장착하고 이게. 네. 그러니까 그 로켓에 가장 안 쓰는 버려진 공간에 이게 네. 거기 그걸 싣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1억 원이고. 그렇지.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한 사람이. 네. 그런데 내가 가장 어려웠던 일은 2013년 초 한동안 촬영을 할 수 없을 때였다. 2013년 4월로 발사일이 결정됐는데 호주는 호준대로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어느 날 자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찍지 말라고 했다. 나 역시 돈도 떨어지고 찍고자 하는 의욕도 예전 같지 않고 생활을 위해 일도 해야 했고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 그래도 망원동 인공위성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포기한다는 것에 대한 공포. 너무 익숙하게 느껴왔던 감각이었다. 망원동 인공위성을 제작하기 전에 몇 편의 영화가 엎어졌던 제작이 중단되었던 기억들이 당시에 계속 떠올랐다. 시작했던 일이 끝맺음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상한 죄책감, 패배감으로 퍼져 있는 이 현실을 나도 부인할 수 없었다. 나 또한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 영화를 보면 이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런 고해성사까지 하게 되네. 제가 3집을 냈을 때 3집을 하고 막 너무 신났었거든요. 너무 잘 나온 거야. 이 씨발 뭐 이렇게 잘 만들었어. 너 이 개새끼. 큰일 났네. 왜 이렇게 잘했어. 그러고서 장사 잘 안 돼. 장사 딱히 안 돼. 네. 나 하나 월급 벌고 말 정도면 안 된단 말이야, 앨범이.
그러겠죠. 몇 년에 하나 내는데. 예. 뭐 그렇다고 뭐 열심히 활동하자니 활동할 기회는 누가 줘야 활동을 하지. 네. 그단 말이에요. 네. 뭐 다 하는 데는 거예요. 사람들 이제 음악 오래 하는 사람들이 앨범 낼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이번에도 빨리 엎어지겠지. 이번에 빨리 엎어지겠지. 그 예정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예. 네. 그러니까 내가 불에 댔는데 이 비슷한 일을 또 해야 돼. 이거 끝나면 나 또 불에 되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리 화상 입은 곳을 자꾸 만작만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정대로 돼. 네. 그럼 실망감은 2배예요. 씨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저는 그냥 좀 더 가벼운 걸 생각했거든요. 뭐? 50원짜리 이런 거 손에 잘 안 닿는 대로 떨어져요. 네. 그러면은 네. 액수가 크지도 않고 막 시궁창 이런 데야 막 동전이 떨어진 데가 네. 내가 저걸 포기했을 때 그 어떤 자괴감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액수가 크지도 않아. 주저하겠어. 근데 리치에 잘 맞지도 않고 손가락을 많이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지저분해 거기 떨어진 데가. 이거 포기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알 수 있죠. 이용은 아직까지 이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50원짜리로 보고 있어요. 아니 그러진 않아요. 그런 중압감으로 시간이 흐르고 결국 발사일이 다가왔다. 아 드디어.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 나는 결국 가지 못했다. 이유는 앞에 나오죠. 예, 돈도 떨어졌고. 네. 대신 카메라를 호준과 동희에게 맡겼다. 편집 과정에서 인공위성 발사 장면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순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고민과 토론을 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바이코누르에 가서 카메라를 들었다면 지금 영화의 마지막 장면과 같은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 찍히지는 않았으리라는 사실이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스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맨 마지막 장면에서는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그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배경으로 이제 보통 그런 발사되는 곳은 넓은 초원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러시아 발사대는 그렇죠. 예. 예. 대부분 상업용 발사대는 그 바닷가에 있는데 예. 러시아는 초원에 있습니다. 거기 어디 전남이나 전북의 이렇게 평야 어딘가에서 이렇게 그 늦가을에 추수 다 끝나고 애들이 연날리고 노는 것처럼 그런 바닥에서 네. 소은 작가 막 춤을 춰요. 망감이 교차하면서. 네. 여기까지가 거의 이제 스포의 끝입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을 얘기해드렸어요 지금. 송호주는 인공위성을 왜 쏘려고 했을까? 정말로 국가와 개인, 프로와 아마추어, 기술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고 인공위성이라는 걸 쏜다면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을 거고 로켓 발사 현장을 보고 싶었을 거고 우주에다가 무언가를 띄우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공위성을 그의 꿈이라며 부추긴 미디어와 모든 사람들, 모든 것이 아니 이 모든 것보다 더 복잡하게 많은 이유가 그가 인공위성을 5년 동안 작업하게 한 원동력이자 원흉일 것이다. 저는 인상적인 표현이었어요. 저는 영화보다 더 콕백했어요. 이게 우리를 무슨 일을 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많은 모티베이션은 네. 원동력이지만 원흉이죠. 그렇죠. 예. 예. 같은 말이죠, 사실. 예. 나의 오늘을 있게 한, 즉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이죠. 그렇게 자신의 복잡한 욕망과 그것을 부추기는 무언가에 떠밀려 수없이 세웠던 밤과 무수히 많은 스트레스, 그리고 날아가 버린 시간들.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호주는 마침내 자신의 인공위성을 우주로 띄워보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의 스포일러는 여러분들이 아셔도 됩니다. 여전히 영화는 재밌습니다. 맨 마지막에 떡하니 까만 배경에 자막이 떠요. 그리고 인공위성이 교신에 실패했다. 우주에서 로또 번호를 받는 영광은 네. 누릴 수 없었다. 예. 이 영화의 완벽한 마무리가 돼요. 예. 이게 그 마지막 장면이 예전에 97년도인가? 네. 그때 최하성 감독의 괴작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로켓은 발사됐다라는 작품이 있는데. 간만에 처음 들어보는 작품 하나 나오네요? 네. 네. 그 제목은 이게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망원동 인공위성 왠지 로맨틱한 느낌이 아니고. 제목부터 잘못 지은 거야, 이 영화는? 그러니까 로켓은 발사됐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번뇌가 날아가는 거죠. 다 필요 없다. 예. 드디어 끝났구나. 나의 긴 세월의 노동은 가치가 없다.
다만 산 위에 바위를 굴렸는데 바위는 다시 내려왔다. 그건 주여치 않다. 이제 날아가 버렸다. 이제 끝났다. 바위는 굴러갔다. 네, 진짜 삶을 노래하는 제목이 되겠어요. 네. 그러게 망원동 인공위성 난 반대요. 늦었지만 제목 바꾸자. 그리고 1년도 더 지난 지금 나는 영화를 완성했고 이제 관객들에게 공식적으로 선보이려고 한다. 꿈과 도전을 부추기고 실용적 가치와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지금 영화 속 동희의 말처럼 희망은 모르겠지만 위안이 되는 영화였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해요. 예. 초췌한 얼굴 하고서. 주로 초췌하시거든요. 여기 등장하는 망원동 지하방의 모든 분들이. 세상의 일이란 모든 것을 2시간 안에 담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결국 오로지 나의 시선 안에서 벌어졌던 2년의 시간을 최대한 성실히 기록하고 정리하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확실한 건 생각보다 세상은 복잡하고 사람도 복잡하다는 거다. 영화의 역할이란 모든 걸 단순하게 만들어서 그걸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복잡한 가능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스크린에 펼쳐 보이는 것이다. 모든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니까. 이 영화를 보고 다양한 대화들이 오갔으면 한다. 나의 시선에 동의하는 관객들, 나의 시선에 동의하지 않는 관객들 모두를 만나고 싶다. 영화는 또 다른 의미로 저는 수필로서의 가치를 느꼈기 때문에 원래 사람이 개고생하면 갑자기 글이 나옵니다. 글을 못 쓰는 사람이었어도. 그래서 이 글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딘가에. 전문이 공개가 된 적이 없어요. 어디 잡지에 일부가 나간 적이 있대요. 오늘 처음으로 들려드렸고요. 네. 이 수필에다가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이름을 띄울 수 있으면 마지막에 자막을 넣고 싶어요.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써있잖아요. 나의 시선에 동의하는 관객들, 나의 시선에 동의하지 않는 관객들 모두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화면이 딱 감아지면서 관객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다. 짧은 만남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 OSSI 만남은 대폭 짧아졌다. OSSI 프로젝트의 운명과 네. 영화 망원동 인공위성의 운명이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그러네요. 고통스럽고 네. 별 재미도 처음에 있던 것이 다 식어버렸으며 돈도 다 떨어졌고 온통 먹고 살 걱정뿐이고 끝나기를 바라게 되었다. 네. 그냥 로켓을 로켓은 발사됐다. 로켓가 발사되었으면 끝났다. 네. 저는 그런 허무함이 오늘 마음에 들어서. 예. 이 영화와 이 수필과 그리고 광고를 듣고 와서는 이 감독님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XSFM입니다. 연애할 땐 월급날에도 잘만 쏘더니 오늘도 그냥 집에서 보자고? 왜냐면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간장게장 과테말라 안티과 케냐 AA 에디오피아 예가체프 엘살바도르 SHB 아르케 더치커피 커피아르케닷컴 히스테리 사건 파일 세뱃돈 주기십니다. 세뱃돈 줄 사람들이 있나요? 있죠. 있어요? 이제 우리 토로카 우리 처남네 그 큰딸이 이제 6살이에요. 처남이면 누구지? 처의 남동생인가? 네. 예. 뭐 결혼했어? 사실이야? 제주씨 알바야? 아니죠. 맞다. 외동딸이시지. 예, 외동딸이라서. 예, 하여간 여기저기 이제 집에 이제 권속들이 커가지 않습니까, 슬슬? 예, 이제 빳빳한 현금을 준비할 때예요. 어이씨, 나도 줘야 되나? 예? 아니야. 가서 줘야지, 뭔 소리야. 받으려고 그랬어요? 모르겠네. 예. 이게, 알겠습니다. 사회는요. 예. 딱히 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를 어디로 자꾸 내몹니다. 네. 예, 그럼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매주 방송 회의하고 준비하듯이 막 닥치면 막 공부해야 돼요. 막 치다보고. 어제 새벽에 막 몰아서 막 대본을 쓰고 막 이러다가 이 챗바퀴는 언제 끝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죠. 로켓가 발사되면. 그러니까요. 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방송이 업데이트되면. 네.
그날부터 또 다음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삶에 대한 영화로 보았던, 제가 보았던 그 영화. 망원동 인공위성의 김형주 감독께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망원동 인공위성 만든 김형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첫 번째 질문이 있었지만 제껴놓고 이 질문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예. 제목을 이렇게 지은 것을 후회하시죠? 후회하지 않습니다. 실은 제목이 자조적인 형태로 나온 거여서, 그러니까 자조적인 형태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칠드런 오브 스타였다는 게 송호준 작가를 이제 잡지에서 소개할 때 차일드 오브 레볼루션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한 잡지가 있었어요. 헐. 야, 여기 좀 허색이. 네, 그러니까 이 혁명의 자식. 월간 허세 이런 데 나왔을 것 무슨 패션지였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따가지고 이제 뭐 한 명만 나오는 거 아니까 여러 명 나오니까 칠드런 오브 스타로 하자. 그렇게 이제 제목을 지었다가 독립 다큐멘터리라는 게 원래 제작비가 그렇죠, 예.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뭐 단체명 같은 거 그대로 얘기해도 되죠. 네, 서울영상위원회라는 데에서 이제 뭐 그런 지원이 있어요. 독립영화 제작 지원. 네, 그 위원회를 얼마나 까시려고 말씀하시는 뭐 깔려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이렇게 딱 냈는데 칠드런 오브 스타로 이렇게 딱 냈는데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이렇게 된 것들을 보니까 뭐 마포 맛집을 찾아서 뭐 을지로 잃어버린 소리를 뭐 전부 지역명이 이렇게 앞에 붙더라고요. 을지로에 잃어버린 소리는 아까 지나간 차 소리 말고 뭐가 있어?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종로 스라소니 뭐 이런 거. 그런 다이다이 뜨는 소리? 이제 친구하고 농담하다가 망원동 인공위성 프로젝트로 할 걸 그랬나? 그랬죠. 그래서 이제 거기 제목이 굳어졌죠. 그래서 망원동 인공위성이라는 제목으로 그 다음에 인공위성이라는 제목은 그래서 이제 서울 영상위원회에서 돈 좀 받아보려고 지원금 따먹는 제목이었다. 그래서 이제 딱 냈는데 떨어졌죠. 또 떨어졌어요. 네. 결국은 제작비 후원 없이 가신 거예요? 지원 없이? 제목이 문제가 아니었죠. 뭐 CJ 쪽에 신진 작가 지원하는 그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 받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전작들 하면서 약간 좀 모아놨던 돈 다 박아서. 헐. 사제. 용마산 고착진지. 그와 동시에 이제 롯데카드와. 리볼빙. 네, 그렇죠. 네. 주로 롯데카드였습니다. 롯데카드와 국민카드의 도움으로 완성했습니다. 뭐 혹시 그 요즘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그 저축은행인데 이렇게 쉬워 이러는데도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제작이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칠드런 오브 스타보다는 그래도 망원동 인공위성이 그나마 리볼빙 앤더 어울리는 제목이네요. 예. 물론 굳게 리볼빙을 하셨어도 지금 했다고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상태는 아니시니까 더 캐묻지는 않기로 하고 주로 롯데카드 주로 제가 사롱아 영화 중에 나옵니다만은 이 확실히 이 영화의 궤적과 프로젝트 궤적이 되게 맞아 들어간다니까요. 이 영화에서 보면 송호준 작가께서 돈을 부모님한테 빌렸다 이 얘기를 그냥 하세요. 간만에 부모님 목 좀 졸랐다. 정확히 이런 대사는 아니고. 그리고 감독님은 카드 긁으셨고. 그 처음에 지었던 제목이 Children of Star였다면 처음에 감독님이 이 송호준 작가분 보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저는 스포가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감상이니까. 이 영화를 오늘 청취자분들에게 가급적 보시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뭐 감독님의 신세가 안 돼서 이게 아닙니다. 감독님의 지금 에어포스 1이 지금 미창이 땅에 닿게 생겼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에어는 터진 지 오래. 그렇지만 신발 얘기였구나. 저는 원래 사람을 볼 때 신발을 딱 먼저 보잖아요. 태어나신 곳에 풍습이 그러신 것 같아요. 에어포스 오늘 좀 닦고 나올 걸 그랬네요. 그대로 저 어릴 때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 동네 개새끼들은 조단이 새로 나오면 그걸 산 다음에 축구를 한다고 개새끼들 미쳐가지고 우리 땐 그랬거든. 우리나라가 좁은 나라지만 이렇게 동네마다 풍습이 다릅니다. 제가 드리려던 말씀은 처음에 그냥 궁금증이 생겨서 인터넷을 보시다 말고 이 인공위성 프로젝트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셔가지고 그냥 먼저 연락을 하신 다음에 송호준 작가를 만나러 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대화를 하신 다음에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처음 지었던 제목이 Children of Star라는 허세에 찌든 제목이었다면 감독님도 이 송호준 작가 꿈꾸셨던 어떤 원대한 포부
공적이 되고 빌런이 되고 영웅이 되고 하는 과정 같은 것에 대한 기대감, 두근거림. 우리는 이제 동화의 문을 열게 생겼다. 이런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은 없었는데 만장은 팔릴 줄 알았어요. 다만 못해. 설마 만장은 팔리겠지. 왜 그런 생각이 없었죠? 아니 그러니까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만장 팔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말이 이게 뭐 빈말이 아니라 설마 만장은 팔리지 않을까. 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는데 이게 이제 딱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책한다. 근거는 무엇이었냐. 그러니까 이제 1년이 365일이면 네네네. 하루에 몇 장씩 팔려야지 이제 한 30장? 그 정도고 그 티셔츠를 이제 위탁해서 파는 업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리점? 일종의? 제가 또 그 티셔츠 관련 업계에 있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팔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 제가 나중에 알았죠. 제 기억에 그 낙곰수 티가, 반팔 티가 10,000장 정도 팔렸을 때, 그, TV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다큐 프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에 낙곰수 티를 입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00장이 팔리면 그 정도가 됩니다. 그 얘기는 농담처럼 한 적이 있습니다.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연예인 마케팅에서. 협찬 줘보자. CL이 한번 입어보면 되게 어울릴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납치해가지고 위협을 하지 않는 이상 무슨 수로. 그러니까 반팔티 하나 입히는 게 그렇게 힘든 것인가 하는 생각이. 그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 5,000분의 1이 지갑을 열게 한다는 건.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게다가 단가가 꽤 좀 셌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도 영화를 보면서 그 포인트에서부터 영화가 갑자기 하고 싶은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해요. 영화 스포를 자꾸 하게 되는데 영화를 보면 감독님이 감독님을 제가 이제 이 섭외를 위해서 감독님을 제가 이제 만나뵀을 때 감독님 입으로도 제가 들었고 저도 계속 그렇게 생각했고 이 영화는 어떠한 스토리를 말해주느라 전혀 노력하지 않거든요. 그냥 보여줘요. 그리고 보는 저는 인공위성을 띄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회한이 막 몰려와요. 그러기 시작하는 첫 번째 포인트가 송호준 작가가 티를 팔면 된다! 이러고 티를 팔기 시작할 때예요. 하나도 안 팔려요, 막. 진짜 한 장도 안 팔려요. 며칠만 지나면 누가 사잖아요? 그러면은 뭐야 이 미친 사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제가 마치 황야의 일이 빈티지 사실팩이 나갈 때마다 이 사람들 길에서 만나면 부둥켜 안고 울겠네. 나도 당했어 호갱 이러면서. 근데 품질은 좋아요. 품질은 좋지. 아니 비싸 40만 원이 넘잖아. 호준 씨 것도 품질은 좋습니다. 티셔츠가 근데 35,000원. 그러니까 약간 좀 비싸죠. 근데 35,000원이어야지 10,000원이 남더라고요. 네, 힙합 메이커샵에서도 좀. 진짜요? 그래야 10,000원이 남아요? 그래야 10,000원이 남다고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약간 뭐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일종의 도네이션을 위해서 티셔츠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퀄리티가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프로에서 송호준 작가께서는 예술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라 그러신지 엄청나게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티셔츠 퀄리티에는 또. 이렇게 2cm 내려가도 안 되고. 가운데 글자가 어디 붙어야 되고 무슨 재질이어야 되고 시골이 보시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 태그가 이렇게 붙어야 되고 저렇게 붙어야 되고.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온 순간부터 별이고 뭐고 인공위성이고 뭐고 순간 우리의 인생으로 확 밀착돼요. 티가 안 팔리는 순간부터. 야 이것도 실전이구나. 하는 이야기로 쭉 흘러가요. 그리고 우리가 감독님하고 저 계속 그랬으면 안 되는데 하고 아쉬워했던 게 그거였죠. 그런데 바깥 세상은 망원동 인공위성이라는 영화는 바깥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홍보됐습니다. 송호준 작가는 이 과정 전체를 OSSI 프로젝트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보셨다고 저는 여기는데 그게 작품이었기 때문에 작품 활동 가운데는 방송 출연하고 인터뷰 응하고 다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라디오스타에도 나오셨어요. 진짜요? 네. 라디오스타에 나왔죠.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진짜 그분이 건성으로 말씀하셨지만 뭔가 꿈과 희망, 뭔가 스페이스 와타지 이렇게 포장이 됐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 시작 후에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땅으로 팍 떨어져요. 확 추락해요. 급격히. 스페이스 환타지 그 꿈과 희망 그거는 진짜로 저는 진짜 초등학생 때 이후로 처음 듣는 단어. 스페이스 환타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준 작가도 처음에 국가 대 개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더 거창할 수도 있게.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탐론이 거창하기로는 그것도 만만치 않죠. 그렇죠. 근데 언론에 이렇게 소개될 때 꿈, 희망, 별. 이 세 단어로 이렇게 딱 얘기가 되니까. 네. 그렇게 뭉뚱그려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영화에 조그마한 카피가 우주정복 스타트업 지침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우주정복이라는 것도 원래 조선일보에서 이거 송우주 씨 인터뷰하고서 사진 제목을 망원동 지하에서 우주정복을 꿈꾸는 송우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따가지고 약간 이렇게 그렇게 제목을 쭉 했죠. 홍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듣고 싶나 봐요,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땅으로 떨어져가지고 올라올 줄 몰라요. 계속 돈이 없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야. 어떤 개인이, 특별히 직업이 있어 보이지 않은 개인이, 인공위성을 개인이 쏘아 올리기 위해, 찰랑찰랑한 길머리 아저씨가,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머리에 떠올리는 그걸 그냥, 인터뷰를 했든 취재를 했든 간에 그 이미지를 그냥 증폭시켜가지고 계속 내보냈군요. 그렇죠. 그 호준 작가 같은 경우는 인터뷰할 때 내용이 어느 매체든 간에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매체별로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실리죠. 근데 코너명이 이렇게 이제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우주정복도 있고 G20 세대가 G20 세대에게 그런 얘기. 그걸 쏘면 45조가 생기나? 로또에 맨날 당첨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늘만 쳐다보면 로또 번호가 보이고? 저는 그것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싹 모으고, 호준 씨도 약간 작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싹 모았는데, 그 제목들만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재밌으셨다는 얘기는 우스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스웠다,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나? 여하튼. 웃겼죠. 일단은 웃겼다. 말씀을 가리시네. 우스웠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저도, 감독님하고 대화를 나누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몰랐거든요. 송은수 작가가 계속 얘기합니다. 꿈과 희망을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 말투가 건성이라는 걸 주목해야 돼요. 저도 이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몰랐거든요. 처음에 꿈과 희망 얘기를 안 했어요. 인터뷰 나올 때마다. 자꾸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언론에 소개되니까 자기가 이제 작업에서도 그 단어를 쓰는 거죠. 비웃으려고. 비웃으려고 혹은 우스워서. 혹은 이제 좀 웃기니까. 그래야 자기 작품에 솔직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다 답답하면 비웃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해주는 방식대로 입만 살아서 나불거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진정한 반대의 의미잖아요. 송은순 작가는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미디어에 너무 많이 노출돼서 느끼는 스트레스. 근데 사람들은 여기까지 상상해줄 만큼의 시간이 없죠. 그래서 결국 그냥 스페이스 판타지가 돼버렸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네. 그렇죠. 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겠어요. 영화를 보고 나온 분들한테. 배신감? 왜 그러냐. 저희는 그냥 까도 돼요. 영화 관련 팟캐스트에서 그런, 비판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의도가 꿈과 희망을 전파하기 위해서 망원동 인공위성을 만들었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 포스터의 그 글귀가. 저는 이제 반어법으로 쓴 건데, 물건을 팔 때는 반어법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며. 왜 그러셨어요? 그런 문구를 넣으시면. 그건 아까 우리가 앞으로 이 김영주 감독의 아까 제가 읽어드린 송호준 작가 및 자신이 좆된 이야기, 좋게 된 이야기, 이걸 읽어드리면서 나타났잖아요. 빨리 로켓만 쏴라. 우린 뭐가 돼도 괜찮다. 그렇죠. 라는 의미에서 나왔던 sarcasm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정신을 놔버리면 나중에 언젠가 대가를 치더라고요. 네. 아니 이렇게 써가지고 꿈과 희망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꿈과 희망인 줄 알지. 그러니까 이것은 꿈과 희망을 전파하는 이름이다. 포스터에 있는 거. 그게 따옴표로 묶여 있거든요. 네. 이 따옴표의 무게를 사람들은 다음번에는 물음표를 붙이려고요. 물음표를 붙여야겠다. 맞아. 그걸 그렇게 해놓고 물음표를 붙이면 되게 유치해지잖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홍보팀한테 들고 왔더니 이 물음표는 뭐야 이러고 설명을 다 해주잖아. 그럼 아마 물음표 옆에 괄호를 붙일걸? 더 추잡하게? 그럴 수도 아니, 마지막에 이렇게 땀 흘리는 이모티콘 같은 걸 붙여놓거나. 그니까. 네. 점점 더 갈수록 유치해지니까. 어찌 보면, 이게 두둔해드리기 안타까운데, 왜냐면 어차피 욕을 먹으실 테니까 어딘가 가서.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셨겠네요. 근데 진짜, 최악은 딜레이였어요, 딜레이. 진짜로. 저도 그렇고, 아마,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누군가 그러거든요. 평생 발사가 안 되면 평생 열심히 작업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남일이라고. 저는 그 말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영화 하다가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
저 그런 말 듣는 거. 너무 짜증나요. 20대 중반엔 좋았어요. 난 20대 내가 정말 그런 줄 싫었어. 알았어. 난 싫었어. 진짜요? 아니 그런 거라도 누가 부러워해주니 얼마나 가진 건 개털도 없는데 그나마 부러워하는 척이라도 해주니 좀 고맙네? 그 정도 생각했을까? 맞아, 예. 근데 20대 중반 넘어간 다음부터 쟤들은 경멸하는 다른 의미로 저런 말을 하나? 그래도 넌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라고? 나는 1이거든요. 1. 노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똑같이 1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을 보거나 야, 저 부족은 저러고 사는구나. 저렇게도 살 수 있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사회문화적 관찰 대상이 되는? 네. 맞아요. 하나 또 생각나네요. 이용을 제가 혼내려다 참 적이 있어요, 한번. 되게 생경한 이야기죠. 왜냐면 저는 이용을 혼낼 자격이 없거든요. 감히 못 참고 왜 혼내려고 했냐. 지난번에 제가 이제 누워가지고 저는 일찍 사무실에 나와서 이제 청소를 다 끝내고 나면 누워서 레슬링을 보잖아요. 네. 근데 그날이 아마 로얄 럼블 날이었을 거예요. 레슬링 안 보는 사람이 로얄 럼블 보면 좀 눈이 어지러워요. 예. 수십 명이 아기다툼을 하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예, 안 나가려고 막 바둥바둥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용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되게 고생들 하시네요. 아니 이런 몰지각한 소감이 다 있어. 야, 이 문화 우월주의에 크게 빠져있구만! 이라는 말을 저는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내 앞에 있는 한 사람도 곧 대중이잖아요. 근데 대중은 어떻게 혼내서 바꿔요? 실제로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아까부터 50원짜리라고 하질 않나? 이거 들어간 걸. 근데 저는 축구를 많이 보고 좋아하지만, 축구를 보다가 가끔 그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고생한다고? 맞아. 다들 고생한다, 이런. 그건 공지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동국수, 저 나이에, 고생하신다. 내시험 번식을 그렇게 하시고서. 이 영화에 대해서 자꾸 아까부터 제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한꺼풀씩만 볼거면 되잖아요. 한꺼풀씩만. 예를 들어 미디어에 나와서 왜 거짓말이나 하고 다녔느냐. 꿈과 희망이라고. 그 이유는 미디어에 노출 안 돼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미디어에 융단 폭격을 받으면 피곤해요. 그리고 미디어는 언제나 자기가 했던 얘기를 존나게 왜곡해요. 조선일보가 무슨 우주정복이라는 소리를 했듯이. 매드 박사야? 아니란 말이야. 안에서는 1억이 없어가지고 1억을 못 팔아서 생각했던 방식이 티셔츠였는데 만장 중에 178장이 팔려가지고 그 원가는 뽑았나요? 원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 사실을 얘기를 하자면 만장 중에 한 500장, 600장 팔렸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티셔츠를 사면 웹사이트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로또 번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아까 그 로또. 근데 등록한 사람이 150장? 네. 150명 그렇게 됐었죠. 172명이 등록한 거고 나머지 한 300장 그 정도 되는 분은 사셔서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이제 입고 다니시는 거고. 다 합해서 400장. 그래서 다 합해서는 한 500장? 그 정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문제는 그거죠. 원가를 못 붙는 게 티셔츠는 그럼 공짜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티셔츠를 사야 되잖아요. 네. 티셔츠를 판 돈으로 티셔츠를 사. 일단 인공위성은 안 들어. 왜냐면 만장을 팔아야 하니까. 500장밖에 못 팔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200장 단위로 찍는데. 35,000원에 팔아야 10,000원이 남는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대충 잡아서 25,000원이 원가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 중에 25,000원 중에 10,000원 정도 분량을 아마 중간 도매하시는 분이 가져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망원동 지하철에서는 그런 개고생을 하고 있고 그런데 바깥 세상은 처음에 송호준 작가가 예측했던 대로 나를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해 주려고 겉으로는 호의를 보여요. 그리고서 내가 진심을 이야기하면 우주정복이라고 써줘요. 그걸 매일같이 당하고 있으면 존나 짜증나요. 제가 어제도 한 얘기 있잖아요. 우리 텔레그램에서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유명해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제가 왜 그런 지론이 생겼냐면 연예인 한다고 깝죽댔잖아요. 근데 미디어 때문에 피곤해지는 게 너무 두려워요. 어느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유명해지지 않으려고 존나게 했어요. 가능한 한 기자들이나 PD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그냥 음악이나 만들고 그렇게 되거든요. 왜냐면 그게 미디어에 많이 노출돼서 왜곡을 많이 당해본 일반인들의 흔한 방식이에요. 일반인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연예인들이 왜 우울증 약을 먹겠습니까? 조금만 상상해봐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하고 먼저 시작은 언론이 먼저 다 왜곡해주고 그게 피곤하고
당장 내 일상으로 돌아와 보면 프랑스에 언제까지 계약서 다 써놓고 거기 프랑스까지 날아가서 계약서 썼으니까 쪽도 팔린대. 2,500만 원 언제까지 내놓으래. 다다음 달에 2,500만 원 또 내놓으래. 계속 내놔야 돼요. 마약을 썰지 않는 이상 돈이 어디 있어요. 내가 스스로 그냥 생활비가 필요해서 빚이 밀려도 죽고 싶은데 이건 뭐 실제로 이루어질지 알 수도 없는 일에 몇 달에 한 번씩 2,500만 원씩 꾸러받고 있으니까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그냥 그 현실을 영화는 쭉 찍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인공위성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 사람도 YTN인가 어디였나? 거기에서 YTN 사이언스 아니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송호중 씨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티셔츠를 판매하는 것도 익숙해진 뭐 이런 걸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이었구만. 그죠? 거짓말이었구만 그거. 아니 뭐 500장쯤 팔면 그래도 안 익숙해진 건 아니지. 익숙해지죠. 익숙해지고 저도 포장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걷다 대고 BJ 익숙해진 이런 말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결국은 본인들이 좀 소심했던 실패라고 저는 비하하고 싶은데요. 좀 더 솔직한 이야기를 미디어에 내보내실 수는 없었나요? 왜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영웅화시키지 마라. 나중에는 송호준 작가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군요. 그렇죠. 요 근래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얘기할수록 왜 영웅이 될까요? 늦은 거죠. 늦은 건가요? 착시가 씌었으니까. 미디어에 노출됐는데 영웅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미디어에 노출이 안 돼야지. 그러니까. 빌런이 되겠죠. 아니면 영웅. 네. 그죠. 그렇구나. 제가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했으면 빌런이 됐겠구나, 진짜. 근데 빌런도 안티팬도 팬이라고. 근데 그랬으면 티가 더 팔렸을지. 저는 그렇게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있네요. 네. 왜냐면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느낀 결론이 이거였거든요. 이 영화는 대한민국의 모든 조뱅이 치고 결국 남는 게 별로 없는 스타트업들을 위한 영화였어요. 제가 본 망원동 인공위성은. 인공위성이라는 것만 빼죠? 그러면 처음에 아이디어가 생겨서 이 아이디어 좋겠다 하고 몇 명 들러붙고 초기 투자하고 잘 안 되고 내가 이거 왜 하는 거야? 잘 안 되고 잘 안 되다가 일 아무렇게나 해, 나중에 정신 잃고 그다음에 후련하다 다음 사업 이게 공식이 똑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감탄했던 게 감독님이 따로 아주 독하게 편집을 진짜 편집의 대가라서 웬만한 다른 거 꿈과 희망이 나오는 거 다 잘라버리고 돈 없는 모습만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닌 이상 제가 보기엔 그냥 나으랬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가 보여요. 저는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돈이 없고. 시작 잘 알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제작기에도 자막을 깔아드리고 싶잖아요. 영화도 망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별반 다를 게 없죠. 진짜로. 그러니까 창조경제로 홍보된 그 스타트업의 실체 그런 거죠. 맞다. 이것도 아까 미창가부 얘기 나왔지.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미창가부는 실질적으로 창조경제 시기는 아니었죠. 이명박 정권 때였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명박 때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명박 때 스타트업 그 문화가 이미 이제 시작됐고 구글하고 다들 이제 맥북 쓰면서 지금 맥북 쓰시고 계시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처음에 감독님을 처음에 뵙자마자 이 프로젝트에 모두에 참여하시게 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냐고 여쭤봤던 거였거든요. 그 대답이 뭐였어요? 후회하시나요? 길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후회한다는 말씀 안 하시려고 애쓰신다는 인상만 받았어요. 자기의 인생을 몇 년을 쓰셨는데 부정하고 싶겠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수 없죠. 돌이킬 수 없는 것에 이제 그 실제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어떤 그렇죠. 심리적인. 근데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는 당연히 없죠. 후회는 당연히 없는데 이게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스타트업 하는 시지프스란 말이에요. 떨어지면 다시 가서 주워 올라오고 또 다시 주워 올라오고 나는 이걸 왜 하지? 이러면서 계속 주워 올라오고 근데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거기 영화에 참여한 사람들 심지어 그 영화를 찍은 사람마저 다 그 상황에 처해요. 지금 어떠시대요? 저요? 저 어떠냐고? 아니, 다들. 감독님, 홍호준 작가님. 다들 각자 잘 살고 있습니다. 몇 명이 엮인 겁니까, 여기? 한 5분 출연하세요. 네, 5분 출연하시죠. 그러니까 먹을 거 주고 가시는 부모님 제외. 제외하고. 물론 그분들이 돈을 빌려준 기였지만. 5분 출연하시고.
뭐 본 사람마다 각자 자기 처한 위치에 따라서 어쨌든 처한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보시는 게 좀 저도 재밌고 그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일단 출연하신 분들은 진짜 다들 잘 살고 있고 참고로 거기에 이제 1억 결혼하려면 1억 든다고. 네, 그래요. 4월에 결혼한다고. 중간에 나오는 약간 잠깐 지나가는 친구 있는데. 아, 그래요? 결혼하려면 1억 든다고. 그 말씀하신 분이 결혼하신대요? 왜냐하면 그분은 로켓에 돈 안 쓰셨거든. 그런 거죠. 로켓 같은데 한눈 팔지 않고, 알뜰하게 돈 모아서 결혼하시는구나. 한눈은 팔지 않고. 네. 뭐 하여튼,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났으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시간이 약이다 그런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나고 나서 이렇게 쫙 이렇게 훑어봤을 때 이게 나한테 의미가 있었냐 없었냐라고 하면, 네. 의미는 있죠. 당연히. 이런 얘기에 대해서 나도 스스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었고, 네.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후회하지는 않고, 당연히. 이런 의미라고 하시면, 인생은 보통 뺑이다. 뭐 이런 교훈 말씀이십니까? 그거죠. 인생은 보통 뺑인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 못 벗어나잖아요. 그쵸. 네. 못 벗어나죠. 그 결론이 최고예요, 이 영화는. 못 벗어난다. 네. 근데 어떻게 견디냐, 문제는. 못 벗어나면 견뎌야지. 그렇잖아요. 못 벗어나면 견뎌야 되는데. 왜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명박도 맨날 진지하게 그 얘기했어요, 어맹부도. 이럴 때일수록, 나처럼 성공해라. 그러니까 애초에 못 산 네가 잘못이지, 이런 거. 나도 해봐서 아는데 류의 논리이므로. 예. 이것은 사양하기로 하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까지 스포를 하게 되네요. 요건 원하지 않으시면 1분만 건너뛰십시오. 맨 마지막 장면에 소유주 로켓이 발사되고, 그 발사대 근처에서 송호준 작가께서 춤을 추시기 직전에 날아갔다고 막 좋아하세요. 박동희 개발자분하고 두 분하고. 거의 막 춤을 좋아하시다가, 마지막 한마디에. 실제 말하는 대사 마지막 한마디가 그거예요. 훈훈하다. 근데? 너무 빨리 끝났네? 라고 말씀하세요. 뭐가 빨리 끝났다는 거예요? 6년 뺑이 쳤는데, 로켓 날아가는 거 쳐다보는 건 10초 걸렸다는 거예요. 10초도 안 돼요. 10초도 안 되죠. 6년 대 10초. 돌 굴려 올리는데 6년. 떨어지는 거 보는데 10초라는 거죠. 당연히 로켓은 빠르지. 아따, 씨발! 그렇죠. 로켓은 빠르죠. 예. 문학적 접근으로 이해시키기 힘드네. 로켓은 빠르죠. 그럴 거였으면 훨씬 느린 수단으로 올렸어야지. 뭐, 열기구라던가. 메디슨 볼을 던져서. 예. 잘못했다. 예, 빠른 수단으로 올리셨기 때문에 짧은 거였습니다. 예. 로켓이었을 뿐, 이건 그저 로켓이었고 2010년대에 만든 영화였을 뿐 이 영화의 주된 소재는 시지프스 신화예요. 그렇죠. 망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지금 제 경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개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잖아요. 2010년도에 처음 만나고 네. 이제 2015년이죠. 지금 2월 5일에 개봉한 건데 네. 이게 이제 2015년 2월 16일 11일이 지난 2월 16일 현재. 네, 16일 현재. 네, 개봉관이 10개쯤 나와요. 네, 2005일에 개봉할 때 개봉관이 이제 28개였다고요. 근데 네. 목금토일 네. 관객 안 들어요. 네. 그 4일 만에 그냥 이제 더 이상을 시장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제가 감독님을 만나자마자 큰 결례를 저질렀던 게 제가 들어갔던 상영관에 관객이 몇 명이 있었는지를 사실대로 말씀드려버린 거예요. 결례 아줍니다. 압구정 CGV에서 11시에 봤는데 저 혼자 있었어요. 들어누웠다가 그런데 저도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전화 스피커 켰다가 네. 집에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냥 내 집이 이거면 행복하게 살겠다. 진짜 안 빈낙도하겠다는 그때부터. 네. 맞아요. 근데 너무 송구스러워. 저 혼자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의자 싹 드러내고 홍보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된 영화가 홍보의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뭡니까? 영화 내용의 문제라고도 보지 않고 네. 총체적인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냥. 다 문제예요. 다.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짧게 말씀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 생각도 없다기보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도 없기 때문은 아니십니까? 다 문제인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죠.
바로 개봉하기 직전에 1000만 영화 휩쓸고 가면 관객들 보통 영화관 안 오거든요. 아, 쉬어요? 네, 관객들 쉬죠. 그 전에 1000만 영화 뭐죠? 그거 뭐? 그거 국제시장. 국내 마켓 이런 거. 국내 마켓. 영화 실명 얘기하면 안 되나? 입에 담기 싫어해서. 난 뭐 좋은데 그 영화. 사투리 검성 걸고 인터내셔널 마켓. 국제시장. 그래요. 시장 탓을 하기 시작하면 총체적인 난국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시장의 타이밍도 총체적으로 좀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이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들도 보면 관객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오고 있고. 그렇습니까? 네. 그럼에도 이 영화는 더 안 오고 있고. 맞다. 이번에 덴젤 워싱턴 나온 영화 나 개봉하고 처음으로 덴젤 워싱턴 영화인데 못 봤네. 극장 안 갔다. 근데 그렇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망원동 인공위성이 안 된 이유가 국제시장 때문이다. 나비 효과에 가까워. 뭔가. 근데 사실 총체적인 문제라는 건 문제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건 사실은 문제가 뭔지 모르겠다. 아직은 모르겠다. 뭐 개봉관이 적은 것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뭐 어차피 분석해 드릴 것은 아니고. 그 사상 최악의 참사 이런 다큐 보세요. 모든 참사는 그 우연한 사건들의 연쇄적인 반응으로 연쇄적인 연속으로. 이제 모르겠다. 그렇죠. 네. 안 된 이유는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네. 사실 세상 많은 일들이 모르겠죠, 그냥. 이게 어떻게 모르겠냐면 말이죠.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알다가 나중에 더 알기 귀찮아져요. 그때부터 몰라지거든요. 제가 옛날에 제보 많이 받았던 시절에 저의 흥미를 가장 굉장히 끌었던 제보 중에 하나는 로또 추첨 시스템에 부정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근거가 막 두툼해요. 두툼하고 그걸 이제 막 손으로 직접 수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수정해서 뽑은 게 아니라 종이를 막 수정한 그런 게 있는데 근거를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뭔데요? 내가 많이 샀는데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로또에 당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원인을 찾으신 거예요, 그분은. 정확하시네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어요? 내가 안 되는 걸로 봐서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당첨이 되는 패턴을 보면 통계적인 패턴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대조군은 없으며 실험군은 나야 한정된다. 혹은 실험군도 나, 대조군도 나. 그러니까 원인을 무리하게 찾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냥 모르는 거죠. 그냥 총체적으로. 결국 모르는 거죠. 잘못된 방식의 실험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 알아보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알아보는 일에 지쳤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지쳤다는 개념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맞습니다. 영화는 지침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쳤습니다. 이 영화가 왜 재밌냐면 그러니까 한 사람 빠짐없이 카메라를 든 사람까지 다 지쳐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게 이게 통신에 실패했다 하면 왜 실패했을까? 이거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아요. 지쳐서. 맞아. 그 내 마음속에는 스위스 큐브와 돌덩어리가 동일한 거예요. 이게 지침의 결과. 통신이 안 돼? 그럼 어때? 이러면서. 이젠 정말 알기 귀찮다. 그러네요. 이게. 그리고 그 지침이 보통 스타트업 아니라 어떤 기업도, 어떤 직장인도, 어떤 자영업자도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저도 물론 종종 지칩니다만 우리 중에 그런 그 내구성이 제일 떨어지는 게 마사오님이잖아요. 이거는 틀리대는데 그냥 틀리다고 말하면 돼? 이런 더 알아보려 하지 않는 해맑은 솔직함. 근데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은 이제 적당히 버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개선을 못 하게 되는. 그 과정이 너무 여실히 드러나요. 하식스 많이 먹었습니다. 너무 많이 드셨죠? 너무 많이 먹죠. 그러니까. 요즘엔 좀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먹어요. 이제 30대 후반이면. 이제 손을 놔서 이제 못 먹는데. 저도 30대 후반에 접어들었는데, 저 이제 하식스 레드불 다 끊었어요, 진짜. 좋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지하실에서 제작비에 되게 많은 부분이 하식스로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계속 밤새고. 알 수 없는, 제가 이제 음악할 때 보던 악기하고 비슷한 게 생긴 기계들이 막 튀어나와요.
네모지고 버튼들 쭉 있는. 전자공학 관련된 학과에 놀러 가면 많이 있는 그런 것들. 그 HL1EK님네 작업실 가면 그게 되게 멋있는 기계들이 쫙 놓여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기계들이 많이 놓여 있죠. 보면서 그냥 저는 그게 이제 진리로 가는 어떠한 도구라기보다는 너희를 좀 더 빨리 포기하게 만들 또 다른 장애물. 네. 맞아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네. 돌멩이 쌌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뭐가 있었습니까? 돌멩이 쌌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하식스도 안 먹고. 네. 그러니까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도기 씨가 희망 위안 얘기하면서 돌덩이 속엔 너무 멀리 왔다고.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맞아요. 너무 멀리 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왜 이쯤에서 그만두지 못하는 걸까? 저도 난 분명히 그 얘기 두 분한테 드렸었어. 물뚱님하고 이용한테.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강원도인가 전북쯤 하고 네. 완전 지쳐가지고 10분의 1도 안 했잖아요. 네. 완전 지쳐가지고 집에 가다가 송신여대 그 기타 학원에 내려가가지고 집에 가다가 그만두기엔 너무 멀리 왔다. 이미 전라도까지 왔다. 서울까지 해야 된다. 그게 오묘하더라, 그게. 30일 동안 거의 생방송을 해야 되는데, 사흘 하고서. 그러니까, 초입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이제 드디어 개막에 불과해, 이건. 개막에 불과한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육군 훈련소 둘째 날. 너무 힘든데, 앞으로는 더 힘들 거라는 걸 아는데도, 그동안 했던 게 아까워가지고 포기를 못하게 되는, 이게 그 도박에서 호구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처음에 반짝 잃었을 때 그만둬야 되는데 손절매 못하는 어떤 100판만 더하면 손절매는커녕 네. 손이 날아가는데. 그렇죠. 근데 그냥 하게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인공위성이랑 아무 상관없는 영화야. 아무 상관없는 전혀 우주과학에 관심 없으신 여러분들께 이 영화를 추천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 극장에 달려가셔도 극장엔 이 영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은 있어. 내일은 없어질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이거 정말 보러 가고 싶다. 이거 네. 설 맞아가지고 네. 보러 가고 싶다 하는데 주변 상영관에 없다. 이 영화가 없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어요? 멀리 가셔야죠. 제주도에 한 군데 있고 벌써 멀리 가셔야죠, 그거는. 그렇구나. 그렇죠. 서울에 한 네 군데 물론 교통비를 제가 지원해드릴 수는 없지만. 큰맘 먹고 보셔야겠네요. 그러니까. 큰맘 먹고. 감독도 사실 털었는데, 여러분들도 사실 터세요. 그렇죠. 네. 좋죠. 네. 이제, 환타지 안 보고, 네. 사실의 절벽을 구경하는 일에 이제 마시든 청취자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분들께. 네. 영화마저 그런 걸 원하시면. 네. 감히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끝으로, 예. 이 영화를 보시기 전에, 어떤 영화 평론가분도 이 영화에 실망을 하셨으니까. 실망하셨다니까. 네. 크게 실망하실 수도 있는 또 많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영화를 보고 실망 안 하려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실망하시라고 만든 거예요. 사는 게 실망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말장난! 그러니까 말장난이라기보다, 그럼 해줄 수 있는 게 없나? 그러니까 이 쳇바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죠. 근데 왜냐면, 그래도 다큐멘터리 감독이면 뭔가 가이드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어쨌든 영화 작업할 때 진단서들을 이렇게 읽는다 많이 읽었어요. 근데 진단서들 중에서 이제 요즘에 뜨고 있는 필자분들의 진단서들도 있는데, 네. 결론으로 가면 그분들이 뭔가 가이드를 제시해요. 그 순간 맞아. 이제 꼰대가 돼요. 그 책은 그러면 사회진단서에서 자기계발서로 바뀌어요.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주장을 하면 안 되나, 결론 내리면 안 되나, 그거는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섣불리 내가 가이드를 제시했다가, 그러면 이제 똑같이 빌런이 되든 히어로가 되든, 똑같이 된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고, 그래서 차라리 영화가 실망스럽고, 영화가 나이브하다는 욕을 듣는 게 낫지, 결론은 알아서들 찾아서 챙겨 드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라는 게 주된 생각이었죠. 그 부분은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하도 나이브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일단 말은 그럴싸합니다. 그렇죠.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이 쳇바퀴를 빠져나올 방법은 없나 하고
영화 시작 5분 후부터 영화 끝날 때까지 계속 고민해요. 그리고 영화 마지막 그 한 줄의 글자들이 대변해줘요. 없다. 이게 저도 여러분들한테 확신 얹어드릴 수 있어요. 예, 이 영화는 절대 결론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 아까 그 스타트업도 결론도 아니야. 스타트업과 인생에 대한 영화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가진 그 일말의 환타지라고 해야 되나? 네. 일말의 그 픽션성은 뭐냐면 로켓가 발사되고 사막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막에 간다는 거죠. 인생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려고 그랬어요. 아, 진짜요? 최종 편집에서. 아, 여기 쓰신 얘기가 그거였군요. 네, 발사되는 장면은 안 넣으셨을 거다. 안 넣으려고 그랬죠. 감독님이 따라가셨으면. 왜죠? 아니,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공항에 가요. 네. 그래서 사막에서 로켓가 나오는 것까지 보고 갑자기 공항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망원동 이제 지하 작업실에서 글쩍글쩍이면서 자막이 뜬단 말이에요.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고. 그 다음에 그냥 나는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많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발사 장면은 별로 나는 중요하지 않은데 빨리 끝났다. 왜 이렇게 근데 너무 빨리 끝난다. 그 마지막 대사를 살리려고 사막에서 둘이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거를 놓고는 싶어서 그러려면 중간에 브릿지처럼 약간 발사 장면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간결하게 집어넣는데 그쵸. 간결하게 집어넣는데 나중에 믹싱 기사가 막 로켓 사운드를 막 엄청나게 이렇게 그래서 다 빼고 최대한 간결하게 집어넣었죠. 원래는 발사 장면을 안 넣으려고 했었어요. 감독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지금 편집본에 들어가 있는 극장에 나온 지금 편집본에 들어가 있는 로켓 나가고 송호준 작가 춤추는 장면을 되게 웅장하게 묘사하려고 생각했는데 감독님은 말리고 싶으셨군요. 아니 저는 최대한 말린 거의 결과고 그리고 발사 장면을 왜 굳이 또 안 넣으려고 그랬냐면 그게 라디오스타에도 나왔고 EBS 뭐 그런 데에서도 나왔고 그러게요. 네, 그래서 많이 다른 매체에서도 어차피 많이 나온 거고 다른 매체에서 굳이 나온 거를 스크린에서 내가 굳이 또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 장면을 뭘 넣느냐가 뭘 주장하느냐도 될 수 있지만 주장을 하느냐 마느냐도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민하셨군요.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크게 그거였어요. 요 상황까지 대화해 본 바 감독님이 처음에 생각하셨다는 로켓은 나가고 결과는 아무 의미 없고 그냥 공항 갔다가 공항에서 다시 들어와서 망원동 다시 돌아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늘 풀이 죽어 있고 늘 쾌한 표정을 원래대로 하고서 그 한 손에 핫식스 들고서 머리 긁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가장 밀착도는 높았다 우리의 삶에. 저도 근데 그럼 너무 보기 싫어지나? 최근에 파냐마하고 둘이서 집에서 터키 영화 시민과 나들의 별거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개봉을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장사 꽤 됐대요. 아, 그래요? 그냥 부부가 별거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별거 한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그냥 별거한 부부에게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자식이 하나가 있어요. 외동딸이. 네. 외동딸이 나이가 좀 이제 초등학생 말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양육권을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되면 터키법도 그런가 보죠. 부모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부모들더러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판사한테 얘기하기 전에 누구랑 살겠다라고 딸이 얘기하기 전에 부모들 내보내요. 딸이. 그리고 부모 두 사람은 아무 결론도 얘기 안 해주고 표조하면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름 올라가요. 네. 마지막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 별거. 저것이 별거. 예. 네. 재밌더라고요. 이런 류의 영화가 만에 하나 좋다. 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다. 그런 분은 망원동 인공위성도 괜찮습니다. 뺑이 치다. 마지막에 뺑이. 이런 류의 영화 싫어하셔도 음악이나 다른 것들 나쁘지 않으니까 오셔서 보셔도 됩니다. 네, 음악 감상하러. 네, 음악 사제를 감상하러. 털어서. 사제를 털어서. 자녀에게 큰 꿈을 가지렴이라는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과학에 좀 소질이 있는 자녀를 데리고 꿈과 희망을 주려고 데리고 왔는데 이 영화의 실제 제목은 너의 20년 후였다. 너의 큰 고생, 미리 체험 그런 영화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그걸 하지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게요. 그게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살지 말란 얘긴데.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과에서 흔한 농담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애가 태어났는데 아빠 저 영화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떡하냐? 일단 싸다기한테 날리고 그래 너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라 하고. 다시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다시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런 식으로 짝짝. 영화가 안 나올 때까지. 그럼 만약에 그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몇 년 전에 그 자신을 만난다고 했을 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는 자신을 싸대기를 때리실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싸대기는 안 때려요. 저는 시작할 때 이미 많이 싸대기 맞았어요.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그 수많은 싸다기 중에 하나가 될 뿐이기 때문에 친구 만나면 싸다기 맞은다면 야 아까 5분 전에 엄마 때렸단 말이야. 거의 그런 거죠. 저는 이거 찍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 뭐 영화 감독, 뭐 주변에 프로듀서 뭐 다 물어봤는데 다 하지 말라고. 만장 언제 팔리냐. 네. 발사할 수 있겠냐.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냐. 네. 등등등등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너 만년 찍는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도끼로 아이러니한 거지. 오히려 더 그래서 더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만장이 만년 만에 팔리면 1년에 한 잔씩 AD 1만 뭐 이런 영화가 되는 거예요. 빙하시대 2 알파 로메오 차 팔 듯. 이 영화의 또 다른 제목은 데스티네이션이네요. 아이들에게. 너는 이 미래를 피할 수 없다. 결국 이런 과학이든 뭐든 간에 그렇죠. 치킨집이어도 이런 공포 영화를 소개해드린. 네. 치킨 10,000마리를 팔아서 자식 대학 보내기 뭐 이런 거? 네. 끔찍하다. 설날에 그런 끔찍한 영화를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런 얘기를 나불댈 수 있습니다. 예. 설 특집 세뱃돈 주기 싫다였어요. 네. 10,000마리 팔아서 대학 보내기인데 대학에 떨어졌다 이렇게 해요. 아니지. 합격 뭐 불합격 전화를 걸어봐. 네. 끊어. 다시 방에 앉아 뒤통수를 긁고 있어. 끝. 아니면 뭐 등록금이 2배로 올랐다 이렇게. 그치. 결말을 열어놓으면 그 중에 하나라고 이해할 거야. 등록금이 올랐든지 대학에 못 붙었든지 하향 지원 한 데만 붙었든지 너무 멀리 가. 뭐든. 예, 좋습니다. 네. 멀리 가면 돈이 더 들겠네요. 네. 그리고 뭐 더 좋은데 붙었다고 해도 끝인가? 또 시작이죠. 예. 물뚱님 시대가 아니잖아. 무조건 회사에서 모셔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자식이 대학원에 간대. 그러니까. 그쵸, 대학원 가죠. 유학도 갈걸요? 예. 어학연수도 가고. 내가 막 이렇게. 마약도 하고, LSD도 하고. 팔아야 하는 치킨의 양이 옆에 나오고. 점점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자식 뺑이치기 이니셔티브를 소재로 한 영화. 네.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예. 뭐, 방송은 처음이라고 하시더니, 전혀 긴장하지 않아주신, 김영주 감독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정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23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짧은 시간이긴 해. 월급날도 안 돌아왔잖아. 근데 난 23일 동안 두피가 좋아졌어. 미용실에서 뭐 쓰냐고 자꾸 묻는다? 정말로 전부 자연 유래 성분. 빅그린 투쓰리 약산성 트리트먼트. 난 그동안 다른 광고에 속고 살았나봐. Big Green 설페이트 프리. 최후의 승자는 단 하나. 타짜 맞고 신의 손.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음주운전으로 매일 평균 1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대리운전 1599-1599. 돌아왔습니다. 이 영화는 마치 블레어 위치 프로젝트의 다큐멘터리판 같기도 합니다. 그건 또 뭡니까? 공포 영화예요. 예. 처음에 실제 상황인 것처럼 홍보했어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한 대가 따라다녀요. 등장인물들을. 네. 그리고 뭐 사람들이 막 죽고 뭐 난리가 나는 그런 공포 영화예요. 거기서 그 유명한 이 콧물을 뻥뻥 이렇게 흘리면서 이렇게 뭐 무서워요 하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모르시나 보네요. 네, 몰라요. 하여간 그 영화가 사람들을 열심히 유혹했습니다. 장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한참 장사가 잘 될 때 밝혀집니다. 다 뻥이라는 게. 그 영화의 내용이. 픽션이다. 근데 그 영화는 계속해서 이제 찍는 사람이며 지키는 사람이며 다들 막 겁에 한참 찔려 있거든요.
이 망원동 인공위성은 사실인데 찍는 사람이며 지키는 사람이며 피곤해가지고 망하고 또 망하고 온몸으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 설을 맞아 새해에 새로이 시작하는 기분으로 새해에 새로이 시작해도 할 일은 똑같다. 네. 라는 진리를 알려주는 영화를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게 세뱃돈 주기 싫은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네. 매일같이 그 새로운 이벤트들이 나타나는데 네. 설에 겪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설마다 네. 세뱃돈 주기 싫다. 우리의 주된 감정. 티셔츠를 열심히 팔고 있는데 세뱃돈도 줘야 돼. 세뱃돈을 1억을 줘야 돼. 티셔츠는 35,000원이야. 하나 팔면 10,000원 남아. 그런 이야기. 만장을 미리 주문해놨어. 물건은 똑같이 되는데 이자가 붙어 막 늦게 팔리면. 예. 그런 삶을 이야기. 예. 이자 메꾸다가 다리 찢어지는 우리의 삶을 노래한 영화 하나 소개해드린 히스테리 사건 파일 세뱃돈 주기 싫다였습니다. 이용상 임수석과 연수의 프로듀서는 가정주부의 소임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 일요일 연휴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방송된 히스테리 사건 파일 출근을 하기 싫다 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운전 아니요. 조심할 일들이 많습니다. 데스티네이션 같은 거예요. 뭐든지 조심하면서 다니십시오. 사고 많은 요즘입니다. 일요일에도 멀쩡하게 우리 다시 만납시다. 계속 고통받으면서. 일요일에 뵙죠. XSFM입니다. I, D, W, K